안녕하세요. 저희는 오전에 나고야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탔는데요. 비행시간은 2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지난번 나고야 온천과 골프편에 이어 오늘은 나고야 쇼핑편 시작해볼게요. 나고야 역으로 가는 기차표를 발권하고 타이밍 좋게 바로 출발하는 기차에 탑승했어요. 골프백과 짐을 먼저 보관하고 자리는 짐 보관함 옆에 좌석으로 지정해서 구매했습니다. 티켓은 좌석 앞에 이렇게 꽂아뒀어요. 가장 먼저 간 곳은 노리타케 정원인데요. 날씨도 너무 좋고 뭔가 이국적이면서 관리가 정말 잘 된 그런 정원이라서 사진 찍기 정말 좋더라고요. 사진 실컷 찍고 리빙템 구경하러 갔습니다. 이곳은 노리타케 스퀘어 나고야점이에요. 글씨가 너무 예쁘네. 너무 가벼운데? 뭐야? 이게 뭐야? 플라스틱인가? 응. 예쁘다. 난 그건 줄 알았어. 나 유리인 줄 알았어. 플라스틱. 예쁜 도자기 제품들이 정말 많았어요. 다음으로 노리타케 이온몰에 있는 리빙샵에 왔는데요. 색이 예쁜 범람 그릇들부터 실용적인 식판들까지 다양한 식기들이 많았는데요. 이 식판은 아침에 브런치 먹을 때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여름 캠핑 필수 아이템인 모기향 거치대도 눈에 띄고요. 실용적이면서 예쁘게 활용하기 좋은 리빙 아이템들이 정말 많았어요. 식기류들이 너무 예뻐서 홀린 듯이 구경했습니다. 저희는 사카이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사카이 하면 미라이 타워인데요. 사카이는 나고야 중심지답게 주변에 볼거리도 많고 쇼핑할 만한 백화점들과 다양한 샵들이 모여 있어요. 가장 먼저 가볼 곳은 애견 편집샵인데요. 파우스 리빙입니다. 애견인이라면 눈 돌아가는 아이템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 밥그릇 너무 예쁘지 않나요? 실용적이면서 인테리어용으로도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고민했는데 구매할 걸 그랬나봐요. 너무 예쁘죠? 강아지 모자와 옷도 정말 많았어요. 퀄리티 정말 좋아 보이는 신발까지.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스노우피크 매장에 왔는데요. 1층은 이렇게 카페로 운영되고 있고 매장은 2층에 있어요. 매장에는 여름 옷으로 티셔츠 종류가 많이 보이고 모자와 가방, 그리고 안경과 선글라스도 있어요. 캠핑용품을 한 세트로 구성해서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세일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캠핑용품을 좀 더 보기 위해 이동해 볼게요. 저희가 간 곳은 알펜 나고야점이고요. 이곳은 다양한 캠핑 브랜드가 한 곳에 모여 있어요. 가장 먼저 스노우피크가 보였고 이거 사고 싶었던 위시템인데 매장엔 없었는데 여긴 있었어요. 바로 구매했습니다.
스노우피크 매장보다 알펜에 훨씬 물건이 많았어요. 콜맨도 있고요. DOD 제품들도 꽤 보였어요. 중간중간 전시가 잘 되어 있어서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캠핑 아이템 좋아하시면 알펜에 꼭 한번 들려보세요. 다음은 사카의 중심지에 있는 몽벨 매장에 왔는데요. 매장이 생각보다 정말 크고 아웃도어 용품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물건이 정말 많고 다양했어요. 아웃도어 브랜드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라시크몰에 있는 꼼데가르송 매장에 왔는데요. 나고야에는 나고야역과 라시크점 이렇게 두 군데 매장이 있는데 각 지점마다 재고와 상품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아주 귀엽다. 수영복인가? 아페스의 매장도 구경했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젤라또 피케 매장에 갔는데요. 매번 꼭 구매를 해서 오는데 이번엔 사고 싶은 잠옷이 없었어요. 다음으로 간 곳은 파리쿠 백화점에 있는 데이크루스라는 편집샵인데요. 이곳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셔츠랑 티셔츠를 겟했습니다. 크롭한 티셔츠들, 비니부터 다양한 자파들이 정말 많이 보이고요. 마네킹이 입고 있는 이 코디가 너무 예뻐서 셔츠를 구매했습니다. 이 티셔츠도 보는 것보다 입었을 때 훨씬 예뻐서 구매했어요. 이렇게 바지는 일자나 와이드 팬츠랑 함께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 브랜드 옷이 전체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편집샵에 한국 브랜드도 있었습니다. 여행 가면 소품샵 꼭 가시는 분들 있으시죠? 제가 그런데요. 여기는 신트라는 소품샵입니다. 티스푼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기자기하면서도 디테일한 소품들이 많았어요. 귀여운 게 너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했습니다. 이번엔 LP샵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곳은 중고 레코드샵인 뮤직 퍼스트입니다. 평소에 LP 듣는 거 너무 좋아해서 일본 여행 갈 때마다 늘 LP샵을 찾는 편인데요. 저는 주로 시티팝을 구매하는데 운이 좋으면 득템하기도 해서 여행 때 한 번씩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매장은 바나나 레코드입니다. 여기도 중고 레코드샵이고 장르별로 깔끔하게 잘 분류되어 있었어요. 다음으로 유명한 타워 레코드인데요. 도쿄처럼 크게 있는 매장은 아니라서 LP보다는 요즘 음반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뽑기샵에 왔는데요. 이런 거 보면 괜히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뽑기 종류가 정말 다양해서 신중하게 골라볼게요.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걸 골랐는데 너무 조그맣다. 너무 쪼매는데? 너무 작아서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 그냥 웃음이 나더라고요. 뽑기를 하고 오스 상점가를 쭉 거닐었는데 주말인데도 한산해서 구경하기 좋았어요. 오스 상점가 주변은 빈티지 샵들이 많아서 빈티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고야는 낮보다 밤이 더 예쁜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미라이 타워 앞에는 낮보다 밤에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저도 사진 찍었습니다. 나고야에서 제일 큰 돈키호테 사카이점에 들려서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고 스티커 사진 찍으러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너무한데? 남편은 절대 싫다고 해서 저 혼자 찍었어요. 出入り出口にシールが出てるよ。 마지막으로 간 곳은 지브리 천국 지브리샵인데요. 지브리 굿즈들이 다양하게 많았어요. 가오나시 주걱도 보이고 가오나시. 요 아크릴 선캐쳐도 구매하고 싶었는데 이거 하나 사고 싶었는데. 퀄리티에 비해 너무 비싸서 내려놨습니다. 대신 마녀배달부 키키 고양이를 데려왔어요. 준비한 나고야 쇼핑편은 여기까지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